네, 4번 전동기의 기동 및 제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하고요, 이번에 4장하고 전동기의 기동 및 제동,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그 전동기의 속도 제어, 전부 전기 기기 시간에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기기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냥 하나의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공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니다. 일반 전동기 기동 특성과 기동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동기를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기동을 합니다. 멈춰있던 전동기를 회전을 시키는 거고 기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정하고 역회전을 하고 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동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동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기동 전류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기동 토크는 크게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포인트를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느냐 혹은 기동 전류를 적게 하느냐, 여기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기동 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동 전류 정격 전류보다 6배에서 7배로 대단히 크므로 우리가 기동을 시킬 때는 일반적인 전류가 10A라고 했을 때 기동 전류는 피크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그것이 60A에서 70A까지 이렇게 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손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동기의 기동 장치를 기동 정지를 자주 되풀이할 경우 권선 저항으로 의한 열에 의해 전동기 손상 우려가 발생한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기동 전류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 기동 효율이라고 있는데, 읽어만 보시면, 부하를 기동하여 가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동기의 발생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발생한 토크가, 전동기에서 발생한 토크가 부하 토크, 매달려 있는 것보다 더 커야만 회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기동전류에 대한 기동 토크의 발생 비율을 기동 효율이라고 한다. 기동 전류에 대한 기동 토크의 발생 비율을 기동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전압 강화도 변압기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압 강화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맞겠죠? 기동을 할 때 전원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동 전류는 전동기 정격 전류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전원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크게 된다. 이 전압 강화가 크게 되면은 올바른 동작을 할 수가 없고 특성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전압 강화고요. 그래서 기동 방법이 있는데, 직류 전동기는 뭐가 있어요? 직류 전동기는 우리가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의 기동 방법은 가변 전압 기동법, 가변 전압 기동법과 저항 기동법. 우리가 저항 기동법은 뭐냐? 기동기 있죠. 기동기 저항을 전기자 위에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해서 기동하는 방법을 기동저항기법 혹은 기동저항법, 기동기라 그러죠. 기동기. 그 다음에 가변전압 기동법은 뭐냐? 입력하는 전압을 조절하면, 보세요. 전압을 조정하면 전류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이 가변전압 기동법이란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교류전동기라면 아무 말 없으면은 삼상유도전동기를 얘기합니다. 삼상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권선형이 있다. 농형과 권선형이 있는 삼상유도전동기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법, 그 다음에 감압 기동법, 저항 기동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류전동기의 기동을 가면은, 말씀드렸지만, 직류전동기는 통째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권, 분권, 복권, 타이자를 묶어서 얘기했을 때, 일단 직류전동기에서는 분권은 0.5kg, 직권 1.5kg 이상 되면은 전전압 기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전압이라는 것은 전체 전압을 입력하는 거, 전격 전압을 입력하는 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용량이 크니까 전류가 크니까 전압을 떨어뜨려서 전류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전압 기동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동 저항을 삽입해서
기동기 저항입니다. 기동기 저항을 삽입해서 부하의 가속에 필요한 토크 정도까지 기동 전류를 제한하며 속도의 상승과 더불어 계단적으로 저항을 빼가면서 정격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직류 전동기 기동법으로서 기동법목 다시 봅니다. 전전압 기동법. 이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전전압, 그 전체 전압을 입력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저항기동법, 이것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동기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변 전압 기동법, 전압을 가변시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직류 전동기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도 전동기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차나 크레인, 권상기 이런 곳에 힘 굉장히 큰 곳에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 전기 응용 과목에서 더 많이 응용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상 전동기인데, 삼상 유도 전동기인데 이것은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 시간 공부하셨으면 전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삼상에서는 농형이 있습니다. 농형. 보세요. 주로 농형은 뭐다? 전전압. 전전압 기동법. 그 다음에 Y델타 기동법. Y델타 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과 리액터를 합한 것이 콘도르법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1차 저항기동이나 분할권선 기동,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차 저항기동이나 분할권선 이런 것들 사용되는데 특징만 간단하게 봤을 때요. 전전압 기동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직입기동이라고 하죠. 직접 입력한다. 전체 전압을 직접 입력한다고 해서 직입기동입니다. 직입기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kW 이하에서 전자기동, 직입기동 사용되는데, 보세요. 일반 농형에서는 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 농형에서는 특수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15kW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농형에서는 15kW 미만의 전동기일 때 사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Y델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실기에서도 Y델타 실제 현장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Y델타 기동해서 기동할 때는 Y, 운전할 때는 델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일단 15kW 이하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3분의 1. 그 다음에 토크가 3분의 1. 전압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있죠. Y델타 기동하면은 중요한 것이 전압이 Y로 함으로 인해서 루트 3분의 1로 되는데, 이 상전압 기준에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류가 3분의 1, 토크가 3분의 1. 그러니까 전류는 감소시키고 토크는 키우고 이렇게는 못하고요. 기동 전류가 문제되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델타 기동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 우리가 기동 보상 기법은 기동할 때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리액터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단권 변압기나 리액터를 사용해서 전압 감소, 전압을 감소시킵니다. 전압 감소하니까 뭐다? 전류가 감소하는 거죠. 요런 것이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고, 그 다음에 1차 저항기동.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과 전동기 사이에 넣은 저항기를 조절하면서 기동하는 방법으로 역률이 좋고 원활한 기동이 이루어집니다. 저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률이 좋은 거죠. 분할권선 기동은 얘는 기동기 키에 큰 기동토크 요구하지 않는 부하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고정자 권선 2조 이상으로 분할해서, 고정자 권선은 2조 이상으로 고정자 권선을 분할했다고 해서 여기서는 분할권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상 농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권선형은 삼상 권선형은 유명한 게 뭐다? 우리가 비례추위를 이용했다. 뭐 2차 저항기동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례추위 이용한 2차 저항기동법이 있다. 요것도 뭐 삼상 권선형 요거 더 힘센 곳에요 사용되고, 비례추위와 2차 저항기동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상이었고, 그 다음에 단상입니다. 단상. 단상에서는 우리가 기기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뭐냐면 R하고 O음판입니다. R하고 O음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회전자입니다. 회전 자기장이요. 이것이 자기장 회전해야 되는데, 삼상은 그냥 회전 자기장 얻을 수가 있지만은 단상은 회전 자기장이 아니고 뭐냐? 교번 자기입니다. 교번 자기. 그래서 이 단상에서는 기동을 위해서 특별한 기기들을 혹은 장치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얘는 단상에서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단상에서는 종류가 뭐가 있었다? 반콘 분쇄, 반발, 콘덴서, 분상, 세이딩이 있습니다. 이때 반발은 반발력을 이용한 것이고요. 콘덴서는 분상의 일종입니다. 뭐냐? 상을 나눈다는 거죠. 콘덴서가 일종의 분상으로서 상을 나누는데 콘덴서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콘덴서 기동형은 뭐냐? 영구 콘덴서형과 일반 콘덴서 기동형이 있습니다. 영구 콘덴서형은 콘덴서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콘덴서 기동형은 뭐다? 우리가 일정 속도로 되면은 원심력 개폐기에 의해서 콘덴서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 이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는 역회전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힘이 가장 약하다. 우리가 힘을 얘기할 때는 기동 토크를 갖고 얘기합니다. 지금 반콘 분쇄가 뭐다? 1등, 2등, 3등, 4등이죠. 반콘 분쇄 가장 힘센 거 반발, 가장 약한 거 세이딩. 요것이 시험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에서 분상 기동형이요. 분상 기동형 요건데, 콘덴서 기동형도 분상 기동형의 일종이라 그랬습니다. 상이 두 개란 거예요. 우리가 회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자 1차 권선 외 저항과 리액턴스를 직렬 연결한 기동 권선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상에 가까운 회전 자기의 분상입니다. 발생해서 기동한 후 가속되면 원심 개폐기로서 기동 권선 주회로서 분리하는 것이 되고요. 반발 기동형이요. 반발 기동형은 기동 시에 반발 전동기, 이게 단상 정류자 전동기로서 기동하고 가속 후에는 원심 개폐기로서 정류자를 단락해서 버리는 방법. 이것이 반콘 분쇄고요. 세이딩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세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안 되고요. 힘이 가장 약하고요. 그래서 뭐 전축, 녹음기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이 이 세이딩 코일형이다. 요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기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 전동기도 전기 기기 시간에 동기 발전기가 대부분이지만 뒷부분에 동기 전동기 있었죠. 동기 전동기 기동 방법은 뭐가 있었다? 자기동법과 유도 전동법이 있었습니다. 자기동법, 스스로 기동하는 거고 있고, 스스로 우리가 그 권선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기기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이 있었고요. 제동이 있습니다. 제동은 우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뭐가 있다? 역전제동이 있고, 역전제동은 역상제동이라고 합니다. 혹은 영어로는 플러깅이라고 그러죠. 역전제동, 역상제동, 플러깅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제동과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제동법, 또 기계적으로 제동하는, 기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동에서 뭐 일단 발전 제동을 봅니다. 뭐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제동에서 발전 제동은 전동기의 전기자를 전원에서 끊고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시켜 운동 에너지로 발생하는 그 전력은 그 단자에 접속한 저항에서 열로 소비시키는 제동법. 네, 기기 시간에 하셔서 좀 친근하시죠? 그 다음에 역상제동 혹은 역전제동을 플러깅이라고 합니다. 플러깅. 얘는 역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역회전해서 가장 급격하게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전동기의 전원 접속을 바꾸어 역토크를 발생시켜 급정지시키는 방법으로서 직류 전동기에서는 전기자의 극성만 바꾸면 되지만은 전기자의 그 전력 급격한 변동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회로 직렬로 큰 저항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회전 시켜서 제동하니까 급제동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직류전동에서 저항 등을 삽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회생제동이에요. 회생제동이고 우리 뒷장에 가면 전기철도 부분 하는데 전기철도에서도 회생제동 많이 사용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포인트는 뭐냐면 전원에 반환한다, 회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전동기에 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전동기에 유기되는 역기 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하여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발생하는 전력을 전원 측에 반환하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반환한다. 반환한다. 이런 거. 그 다음 기계제동법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제동하는 겁니다. 마찰 제동 방식이 쓰이면 압축 공기 유압 등으로 제동편을 제동륜에 압착시켜 그 사이에 마찰력으로 제동하는 방식이며 주로 저속도 시에 이용하고 마찰면에 마모와 발열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제동, 역상제동, 회생제동 전부 뭐야? 기계적인 제동 방법이요. 기계적인 토크 혹은 역토크 이런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발전, 역전, 회생이고 그 다음에 기계제동 이것 자체가 기계적으로 압력을 주고 공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예, 요것이 제동이고요. 제동.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지금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있습니다. 속도 제어도 기억 잘 나시겠지만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기 기기 시간에는 직류기 할 때, 직류 전동기 할 때, 뭐, 기동법, 속도 제어, 역회전,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유도기 가서 기동법, 속도 제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기 응용에서는요,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속도 제어, 기동법 한꺼번에 하고, 속도 제어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교하면서 해주시면 좋고, 근데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봅니다. 속도 제어에서 일단 속도 제어를 하는데 예, 공식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보세요. 일단 직류기는 직류 속도 N은 K 파이분의 V-RA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에서 N은 얼마요? N은 NS는 P분의 120F 이런 거 있죠. NS는 N은 P분의 120F 요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속도는 얼마다? NS의 1-S니까 NS의 1-S니까 여기에 1-S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여기서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포인트를 보면은 직류기에서 속도 제어는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자 제어가 있고 유도기에서는 극수 제어, 주파수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슬립 제어라고 해서 슬립을 조정하는 거죠. 여기에 1-S로 곱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슬립을 제어하는데 슬립은 뭐로 한다? 1차 전압까지. 요 공식들만 정리를 해주시면은, 예, 속도 제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일단,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먼저 나온 것이 요거 저항 제어입니다. 저항 제어인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기자 저항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기자 저항이 아니고, 실제는 전기자 저항 위에 연결하는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에 가변 직렬 저항을 넣어서 전기자에 가변 직렬 저항을 넣어서 전기자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하는 방법이고 얘는
안 쓰다 그랬죠. 왜? 저항 중에 전력 손실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지 못하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좌 제어입니다. 계좌 제어.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잘 사용하는데, 계좌 회로에 저항을 넣어서 계좌 전류를 제어하는 방법이면서, 속도 조정 범위는 전기자 반작용 정류 불량 및 자기 포화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즉 속도 조정 범위는 좀 좁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 제어가 가장 완벽한 제어지만은 단점이 비싸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전압 제어는 전기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전원단에서 조절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단자 전압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저속도부터 고속도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조작도 간단하고 효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동기와 거의 같은 용량의 전동기와 직류발전기 설치가 필요하므로 다 좋은데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로서 워드 레오나르드, 정지 레오나르드, 일근화 방식과 초퍼 직병렬 방식. 우리가 직병렬 방식은 전기 철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식 이런 것도 있고, 전압 제어를 이용하는 것이 권상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제철용, 압연기, 초직이랑 우리가 종이 있죠. 종이 만드는 겁니다. 인쇄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네, 전압 제어. 그래서 직류기 정리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는 뭐다? 농형은 뭐다? 일단 극수제어, 주파수제어. 극수제어, 주파수제어. 주파수제어 우리가 VVVF라고 해서 베리어블 볼테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모두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극수 변화법 보면은 극수피를 바꾸면 동기 속도가 변화하고 따라서 회전 속도가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목공기계, 공작기계, 엘리베이터, 송풍기, 펌프 등에 이용한다. 주파수 변화법 더 많이 나오는 거요.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동기 속도가 변화하여 따라서 회전 속도가 변화하는 원리가 되고, 한 공장에서 수천 개의 전동기 회전수를 동시에 바꿔하는 인견 방사기, 방직 공장 있죠. 섬유 공장에서 드드드드 하는 거 있죠. 그 섬유 공장 섬유 짜는 거. 인견 방사기 포트 모터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1차 전압 제어. 이것이 슬립 제어를, 슬립을 1차 전압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전압 제어까지 해서 요거 유도기지만요. 요것은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 요거 농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 농형이라고 했죠. 권선형 뭐예요? 권선형. 권선형 유도기는 똑같이 우리가 기동법과 마찬가지로 기동법에도 있었지만 2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여자 제어법이 있다는 겁니다. 2차 여자 제어법. 그래서 요거 2차 저항 제어법은 우리가 기동과도 마찬가지로 2차 저항은 비례 추이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여자 제어법은 2차의 슬립 주파수의 전원을 인가해서 제어하는 방법.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은 지금 보세요. 외시한 게 지금 기동했고요. 그 다음에 제동했고 속도 제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은 게 뭐야? 안 한 건 뭐다? 역회전입니다. 역회전. 우리가 역회전을 간단하게 하면은요. 직류기. 네. 직류기는 어떻게 해요? 직류기는 우리가 계좌와 전기자 중 한 개의 극성을 둘 다 반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한 개만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삼상 유도기. 삼상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해야 역회전이 되느냐? 우리가 삼상이기 때문에 RS T상이 있죠. RS T 이 삼상이 있는데 삼선 중 두 선의 위치를 바꾼다. 바꾼다. 이것이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이 단상.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이때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뭐 분상, 콘덴서와 마찬가지죠. 분상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분상에서는 두 가지의 권선이 있습니다. 기동, 운전, 권선 중 한 개의 극성을 반대로 한다. 기동권선과 운전권선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한 개의 극성만 반대로 한다. 그 다음에 반발이죠. 반발. 반발 기동형은 뭐예요? 반발 기동형 우리가 브러쉬 위치를 바꾼다.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면 역회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이딩 코일형은 뭐다? 역회전 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전도 뭐 우리 전기 기기에서 다 했지만은 그냥 복습한 의미에서 이렇게 한 번씩 다 적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전동기 실제 응용이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전동기가 어떤 전동기가 어떤 곳에 응용되고 어떤 전동기가 어떤 곳에 응용되고 이런데 너무 많아요. 그냥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권상기다 이런 것도 직류 직권 전동기도 사용되고 가동 복권 전동기도 사용되고 일단 이 전동기는 여기에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에는 이 전동기만 사용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이 전동기도 사용되고 이 전동기도 사용되고 즉 직류 전동기도 사용되고 교류 전동기도 사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종구반 공부를 하시고 나서요 관용도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잖아요. 그때 관용도 문제 반복해서 풀면서 그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겠지만은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봅니다. 크레인용 전동기 아시죠?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전동기는 주로 권선형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이 있는데 교류에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고요. 직류에서는 우리가 크레인 뭐야? 직권 전동기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 뭐 가동 복권 전동기 이런 것도 사용되는데 원활한 속도 제어를 필요한 경우 워드 레오너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워드 레오너드 방식 이거 뭐야? 속도 제어 방식이죠. 그다음 권상기용 전동기 권상기용 우리가 줄 매달아서 감아서 끌어당기는 거 있죠. 권상기입니다. 교류 방식에서 이거 크레인과 권상이 모두 교류에서는 힘이 센 거죠. 크레인과 권상이 전부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동기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직류 방식에서는 뭐 광산의 수직갱 권상기에서 같이 고속이고 미세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워드 레오너드 또는 사이리스에 의한 정지 레오너드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동기가 자주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지만은 평소 아파트 건물에서는 모두 사용되는 것이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이 영 동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유용한 것들 있죠.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가까운 것들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용 전동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전동기에서 일반 성능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면 기동 토크 큰 것이 오고 맞죠? 멈춰 있다가 우리가 뭐 사람을 만땅으로 채우고 사람 다 채우고 이렇게 정지에 딱 올리려고 하면 기동 토크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 뭐 흔들리고 이런 거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큰 것이 오고 되고 사용 비동이 높으면 마이너스 볼로부터 과부하까지 광범위하게 제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동 전류와 전동기의 GD 자승이 뭐예요?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라 그랬죠. 플라이휠 효과 이것이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리는데 뭐 반동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은 플라이휠 효과 GD 자승이 이것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작아야 하고 소음 및 속도 회전력에 맥동이 없어야 한다. 예. 그리고 교류 방식으로서는 권선형의 개방형의 권선형이나 고저항 농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고요. 직류에서는 레오나드 방식을 채통합니다. 그 다음 펌프용 전동기.
펌프는 우리가 뭐 양수 펌프 이런 거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펌프는 일정한 속도, 우리 지금 또 뭐 아파트 지하에서 펌프 돌고 있을 겁니다. 물을 계속 퍼올리고 있죠. 일정한 속도로요. 일정 속도를 요구하면 기동토가 작은 경우에는 농용 유도 전도기를 사용하나 전원의 용량이 여유가 있으면 원거리까지 물을 보내는 펌프장에서는 소용량의 권선형 유도 전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다. 힘이 센 것이 필요하다. 권선형 작아도 된다. 소용량이다. 농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기용 전동기입니다.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축에서는 일단 회전형에서는 고속인 유도 전동기 쓰고요. 대용량 저속의 왕복 압축기에서는 동기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회전형에서는 고속인 유도 전동기, 대용량의 저속의 왕복 압축기에서는 동기 전동기고요. 그 다음에 팬용 전동, 팬도 뭐예요? 우리가 팬, 공기 팬이요. 얘도 환풍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펌프용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은 선반용이나 차량용에서 직류기를 사용하는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선박용 우리가 전원 자체가 직류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직류기 사용하나 대부분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를 사용하고요. 아변 전동기에서는 아변이에요. 아변 누르는 거. 아변에서는 직류 전동기에서는 이것도 보세요. 일단은 지대 자승 있죠. 아변 여기에서도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가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나 아변 이런 곳에서는 플라이휠 효과, 지대 자승이 경감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교류 전동기에서는 대형기인 동기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8번에 포트 모터 앞에 됐죠. 우리가 농용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주파수 제어는 어떤 곳에 사용한다? 인견 방직 공장에서 포트 모터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포트 모터. 그래서 포트 모터는 일단 주파수 제어할 때 했던 거고요. 인조 견사 공장 등에서 포트 실을 감는 공장에서 포트를 구동하는 전동기로서는 고속 운전 필요하므로 전동기 부하는 대부분 풍선을 가지고요. 전동기로서 종축의 농용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며 내산 내수성 가지며 기동 장치를 빈번히 하여 포트에 교환을 해야 하므로 기동 및 제동 시간이 짧아야 한다. 초지기용 전동기, 초지기용보다 목재로부터 펄프를 만드는 공장에서 한 것이 이 초지기용 전동기고요. 여기는 직류 전동기를 워드 레오너드 또는 정지 레오너드 방식을 이용해서 이 초지기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뭐 했는데 전동기 부분은요, 뭐 처음에 앞부분에 나왔던 그 이론 그 공식 빼고는 나머지는 또 무난할 겁니다. 문제풀이도 뭐 괜찮으실 거예요. 예,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문제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